안녕하세요. 법무의 미래 김경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내용은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기술이 굉장히 좀 많이 좀 각광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이 좀 일반화됨에 따라서 블록체인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건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그 GDPR과 관련해서 블록체인과 GDPR은 서로 텐션이 있다 또는 이제 충돌이 있다라는 논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충돌이 있는지 그 기준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내용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실제 지금까지 블록체인과 어떤 GDPR의 충돌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한 거라서 어느 정도 객관성을 좀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쟁점은 굉장히 좀 많습니다만은 가장 주요한 쟁점은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블록 내에 거래 정보도 있고, 그 다음에 퍼블릭 키, 그래서 공개 키라는 정보가 있는데 이러한 정보가 개인정보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블록체인 환경은 이제 분산 환경이죠. 그래서 분권 분산 환경인데 각각의 노드에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컨트롤러나 또는 GDPR에 나오는 프로세서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 기준과 함께 실제 어떤 식으로 컨트롤러를 이제 결정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장 큰 이슈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목적을 다하거나 또는 보유기간을 다한 경우는 개인정보를 파기를 해야 되고, GDPR의 경우는 이제 잊혀질 권리라고 알려진 그 삭제권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블록체인의 고유한 특성상, 이 불변성 때문에 또는 비가역성 때문에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파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좀 풀어갈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쟁점이고요. 그리고 개인정보의 삭제나 파기에 관해서는 그 해결책이 몇 가지 좀 나와 있습니다. 기술적인 해결책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에 작은 쟁점들 보시고 마지막에 결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의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별 거래가 있고요. 그 거래에 대해서 해시 처리를 해서 개별 거래가 해시 값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해시 값들이 블록 헤더라는 곳에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 거래 정보는 거기에 개인 정보가 들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개별 거래의 해시 값, 여기 나오는 중간에 나오는 녹색 부분이 이 해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로 개인정보 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그 구조나 이론 등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이 녹색 부분이 실제로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지 얘가 먼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블록체인은 이 퍼블릭 키 인크립션 방식, 그래서 공개 키 암호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모든 참가자는 개인 키와 공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키는 프라이빗 상태에서 두고 공개 키는 실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의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하게 되면 받는 사람이 그 개인 키로 푸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보내는 사람의 개인 키로 암호화를 하게 되면은 실제 받는 사람이 보내는 사람의 공개 키를 이용해서 푸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때 이 공개키, 노출되어 있는 공개키는 암호화폐 등의 거래 등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의 주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어디에 있는지 이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종의 식별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공개키가 이 개인정보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GDPR의 관련 규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조 5에는 그 가명 처리 조항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수도니마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추가 정보 이용 없이는 개인정보가 더 이상 특정 정보 주체에게 기속될 수 없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누군가에게 개인정보가 기속되는지는 알겠는데 그 누군가를 모르는 상태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가명 처리 상태입니다. 이러한 가명 처리 상태에 대해서 GDPR 리사이틀 23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considered as information on identifiable natural person. 그래서 개인정보로 봐야 된다. 그래서 anonymous data, 다시 말해서 익명 처리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만은 그에 반해서 가명 처리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론에 따라서 이제 좀 풀어가야 될 방법이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가명 처리 정보에 대해서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신 분도 있지만은 명확한 법적 근거는 나와 있지 않고요. 특히 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GDPR의 관련 규정으로 좀 풀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 정보의 해시값, 이 해시값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인정보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거래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값의 해시값들은 GDPR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개인정보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이 뭐 특별하게 큰 차이가 없다면 역시 이제 우리 법에 따르더라도 개인정보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고, 많은 그 레퍼런스들에서도 이걸 개인정보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개키 정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자의 주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GDPR의 기준에 따르면 개인정보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은 레퍼런스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블록에 들어있는 거래 정보의 해시값 또는 공개키 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정보를 처리하거나 관리하는 블록체인 환경에서 이 컨트롤러가 누구이고 개인정보 처리자가 누구인지를 이제 판명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두 번째 쟁점은 이 컨트롤러의 결정 기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트롤러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되어 있지만은 GDPR 같은 경우는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컨트롤러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처리자와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및 또는 수단을 결정하는 자, 그러니까 목적 및 수단을 결정하는 자, 그래서 목적을 결정하거나 또는 수단을 결정하는 자를 컨트롤러로 보고 있고, 이 프로세스는 4조 8호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컨트롤러를 대신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규정에 맞추어서 이 노드의 운영자 또는 시스템의 운영자가 실제로 컨트롤러인지 아니면 프로세서인지 아니면은 단순한 이용자인지를 좀 판별할 필요성이 있고요. 더불어서 우리 법에도 없는 개념이지만은 이 공동 컨트롤러, 다시 말해서 조인트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둘 이상의 컨트롤러가 공동으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수단을 정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환경에서는 다수의 노드가 실제 개인정보 처리와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것으로 외형상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수의 노드에 대해서 이 조인트 컨트롤러로 볼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GDPR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서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컨트롤러나 이제 프로세스 용어를 쓰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용어는 정의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 개인정보 파일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어떤 개념을 촉수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지만 실제 실무상으로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근거에서 블록체인 환경을 검토를 하게 되면은 웬만하면 다 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여기서는 그 부분까지는 논하지 않고 GDPR의 기준에 의해서만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관계에 들어가서 블록체인 환경에서 개인정보 처리는 또는 거래정보 처리는 어떻게 돼가냐? 단순히 모든 블록체인 환경을 전부 다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이 블록체인의 환경의 유형에 따라서 이게 퍼블릭이냐 또는 프라이빗이냐 또는 허가가 있냐 허가를 불필요하냐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기준으로 나누다 보면은 좀 세부적으로 파헤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퍼블릭 환경 그리고 프라이빗 환경에 근거해서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컨트롤을 결정하는 시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빗 환경 같은 경우는 실제 시스템 운영자가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운영자를 컨트롤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운영자를 컨트롤러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각각의 노드의 운영자는 실제 컨트롤러까지는 아니지만은 컨트롤을 대신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프로세스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많은 레퍼런스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퍼블릭 유형 같은 경우인데요. 퍼블릭 유형은 시스템은 시스템 운영자가 스스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중앙 집권 쪽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분산화된 노드에서 결정하고 운영되기 때문에 따라서는 여기서는 시스템 운영자가 아니라 노드 운영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 운영자를 컨트롤러로 본다. 다만
이제 공동 컨트롤러 인지가 문제되는데 자유로운 노드의 특성상 참여가 자유롭고 노드들이 공동으로 어떤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노드 간의 관계는 공동 컨트롤러 관계는 아니다라고 보는 게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 주체는 개인 키로 자신의 거래 정보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개인 키를 근거로 개인 정보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 처리의 목적을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처리의 수단을 결정하는 쪽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정보 주체는 컨트롤러다라고 보는 레퍼런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퍼블릭 이용 같은 경우는 노드 운영자와 정보 주체가 컨트롤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반면에 프라이빗 유형 같은 경우는 플랫폼 운영자가 컨트롤러이고 노드 운영자는 단순한 프로세스로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컨트롤러나 프로세스 개념은 GDPR의 어떤 적용 범위나 책임, 의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GDPR은 컨트롤러뿐만 아니라 프로세스에도 일정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나 프로세스가 결정되면은 그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GDPR의 엄격한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 컨트롤러나 프로세스의 개념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나 삭제 파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다른 이슈보다는 굉장히 좀 오래 논의가 됐었고요. 어느 정도 좀 많은 해결책이 좀 나와 있습니다. 먼저 GDPR의 관련 규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조는 정보 주체의 권리로서 삭제권, 우리나라에는 이제 잊혀질 권리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실제 이제 GDPR에 도입될 때는 삭제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파란색이 되어 있는 것처럼 The Erasure of Personal Data, 그래서 삭제하는 권리다라고 되어 있고, 삭제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집 목적 등과 관련해서 더 이상 불필요한 경우, 동의를 철회한 경우, 처리의 법적 근거가 없어진 경우, 처리를 반대한 경우, 불법적으로 처리된 경우, 법령을 준수하게 삭제하는 경우 등등에 있어서 정보 주체는 삭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 삭제권을 행사한 경우는 실제 컨트롤러는 1개월 안에 삭제를 해줘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삭제 방법에 대해서 GDPR은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였으면 이용 가능한 기술과 삭제 비용을 고려해서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GDPR이 이 규정이 이제 블록체인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에 대해서 일부 견해가 이용 가능한 기술과 삭제 비용을 고려하건대 블록체인 환경에서는 삭제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런 좀 극단적인 견해를 주장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요.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문제되는 조문은 정정권입니다. 1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rectification of inaccurate personal data. 그래서 개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또는 불완전한 경우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요. 이거 부정확한 경우는 정정 요구권, 불완전한 경우는 정보 보안권이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정보 주체 권리는 1개월 이내에 이행을 해야 되고, 다만 요청이 복잡하거나 여러 건인 경우는 2개월 정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환경에서도 정보 주체가 정정권을 행사하면은 플랫폼 운영자나 시스템 운영자 또는 컨트롤러는 정정이나 삭제를 해줄 의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파기의 개념은 우리나라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GDPR에는 명확하게 파기가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하라 이런 용어는 없고요. 파기에 관련해서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퍼스널 데이터는 kept in a form which permits identification of data subject. 그래서 정보 주체를 식별을 허용하는 폼으로 저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기간은 정보 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보건대 필요한 동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보유 목적을 다한 경우는 개인정보를 이제 없애라는 건데, 이 없애라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복원 불가능하게 파기라는 방법을 제시를 하지 않고요. 그냥 이 용어에 따라서, 이 조문에 따라서 일정한 보유 목적을 다하면은 비식별화 처리를 하거나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인정보 파기와 관련해서는 GDPR과 블록체인 환경의 충돌은 그렇게 논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파기에 대해서 21조 1항에 나와 있고요. 파기의 사유는 보유기관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되어 있고, 이 파기의 방법에 대해서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파기 규정을 뒤에 나와듯이 블록체인 환경에 적용된다 그러면은 블록체인 플랫폼 운영자나 시스템 운영자는 파기를 못해서 법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좀 있습니다. 파기뿐만 아니라 36조 1항에는 정정이나 삭제권을 근거를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정 또는 삭제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은 딜레마 현상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관계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기본적인 특성이 이제 불변성 또는 비가역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블록체인은 거래 정보를 해시화해서 이전 거래 정보를 해시 값으로 저장한 다음에 당해 거래로 옮기게 되는데 이전 거래의 거래 내용이 바뀌면 해시 값이 바뀌고 따라서 현재 거래와의 어떤 커넥션이 끊겨서 전체 시스템이 좀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블록체인의 불변성 때문에 이전 정보에 또는 특정 블록의 개인정보로 어떤 거래 정보를 삭제하거나 지우는 것은 개념적으로 좀 어렵지 않냐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 해결 방법은 한 3가지 정도로 제한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방법이 오프체인 스토리지 방법입니다. 요거는 다른 방법보다는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동의를 하고 있는 방법이고 최근에 나와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보면은 일부러 오프체인 스토리지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오프체인 스토리지 방법은 블록에는 간단한 링크 정도만 저장을 하고 블록 밖에 전통적인 DB에다가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개인정보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블록체인 환경이라 해서 특별하게 달라질 건 없는 것이고 기존의 파기나 삭제 같은 걸 다 이행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오프체인 스토리지 방식에 대해서 또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는 블록체인의 장점이 실제 이 오프체인 스토리지에 따라서 만약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어떤 분권이라는 블록체인의 장점이 다 사라지고 해킹이나 정보 조작의 위험은 있는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에 갖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2가지 방법, 제가 앞으로 소개할 2가지 방법보다는 훨씬 좀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방법이 오프체인 스토리지라고 좀 생각됩니다. 충돌의 해결 방안으로서 2번째 언급되고 있는 방법이 이제 블랙 리스팅이라는 방법인데요. 요거는 암호키를 파기를 해서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열람을 영원히 못하게 한다라는 개념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레그 맥밀런이라는 사람 또는 BC 디플로마라는 회사에서 이러한 방식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에 네모에 있는 것처럼 어떤 파기가 베스트 프랙티스에 따라서 또는 감독 가능한 방식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이런 식의 암호키 파기도 GDPR 준수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은 이 삭제라는 게 지워서 없어진다라는 뜻인데 이 암호키 파기를 삭제의 문헌적 의미로 포함시킬 수 있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암호키는 누가 관리하고 암호키는 또 신뢰적인 방법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불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단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3번째 방법은 하드포크 방식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특정 블록을 참여자 전원이 합의에 의해서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포크 이후에 체인을 두고 포크 이전에 체인을 두는 방식 또는 포크 이전의 체인 방식은 없애고 포크 이후에 체인 방식만 두는 방식 이런 방식이 이제 하드포크 방식으로서 알려져 있고요. 블록체인 환경에서 하드포크를 시행한 예가 몇 가지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블록체인의 개념에 좀 반한다는 비판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하드포크 방식은 굉장히 불편하다. 전원 합의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리고 여러 개의 어떤 체인이 발생한 경우는 관리가 비효율적이다라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소개만 되고 있지 이게 해결책이다라고 지금 논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방식 중에 이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GDPR 준수를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블록체인 환경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인 불변성과
GDPR이 기본적인 갖고 있는 규정의 의미, 삭제나 정정 이런 것들이 좀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충돌 해결 방안으로서 세 가지 기술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중에서 가장 많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업체인 스토리지 방식이고요. 블랙리스트 방식도 일부는 지금 논의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삭제에 대해서 GDPR은 삭제 방식은 이용 가능한 기술과 삭제 비용을 고려해서 필요한 함정인 조치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삭제 가능한 기술이 없고 삭제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삭제 예외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주장하신 분도 있다는 것을 아까 소개해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세 가지 해결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은 각각의 한계 때문에 이게 뭐가 맞다 이렇게 좀 보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어떤 개인정보나 개인정보 파기나 삭제를 할 수 없는 블록체인 환경에 맞는 새로운 좀 유연한 입법이 등장을 함으로써 블록체인 환경에서도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좀 교범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그 최근에 금년도에 그 권은희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건 이제 통과된 건 아닙니다. 여기에 블록체인 환경에서 삭제나 파기를 할 수 없는 제한 이유의 어떤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입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 제한 이유를 보면은 거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중앙기관 없이 P2P 네트워크를 통해서 분산하여 기록하고 저장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개별 블록에 저장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경우 블록체인 연결고리가 끊어져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21조는 파기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개정을 해서 파기 또는 기술적 조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폐기. 그래서 제가 따옴표 친 부분, 이 부분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조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폐기를 한다면은 블록체인 환경에서도 여전히 그 파기에 가름할 수 있는 조치가 성립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이제 논의 단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기술적 조치라는 애매한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자들이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까지가 불허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쉽지 않다. 그래서 모호하다라는 비판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입법적인 해결이 바람직하지만은 좀 더 고민을 해서 사업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어떤 입법적 방안이 빨리 좀 도출됐으면 하는 방법 제안을 좀 드리면서 기타의 장점들과 이제 마지막 결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장점들은 이제 관할이나 중거법은 당연히 논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노드들이 개인정보 처리자 또는 이제 컨트롤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노드들이 여러 나라에 걸쳐 있고요. 그래서 노드 간의 어떤 충돌 현상이라든지 노드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법행위라든지 책임,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할이나 중거법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관할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의 법원에 가야 되냐의 문제고요. 중거법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어야 되냐의 문제입니다. EU 같은 경우도 노드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데 프랑스의 관할이냐 아니면 독일의 중거법이냐 이런 논의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노드들이 여러 나라에 또 걸쳐 있는 게 일반적인 블록체인 환경이기 때문에 국외 이전의 문제는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 문제도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R에는 등장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 그 포터빌리티, 그래서 개인정보 이동권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개인정보 이동권이라는 것은 한 포털에서 다른 포털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옮겨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플러스 포털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나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는 견해인데 권리인데요. 이 블록체인 환경에서 블록을 개인정보가 담긴 블록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동해야 되냐 문제도 여전히 또 하나의 좀 쟁점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 스마트 계약이라는 블록체인 환경에서 고유한 계약 체결 방식에 있어서 이걸 자동화된 개인 결정 또는 자동화된 의사 결정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거는 조금 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기서는 뺐습니다만은 그런 쟁점들도 지금 현재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7가지 쟁점을 좀 논의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시급하고 가장 많이 논의되는 쟁점은 당연히 삭제나 파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어 부분 마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록체인과 GDPR의 충돌 문제는 기술과 어떤 법의 충돌 문제입니다. 기술이 갖고 있는 역동성과 규범이 갖고 있는 안정성, 이런 두 가지 충돌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기술이 갖고 있는 목적과 이 규범이 갖고 있는 목적이 다르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목적은 똑같이 어떤 사회 발전이라든지 또는 뭐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이질적인 특성 때문에 여전히 충돌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러한 충돌의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키워드는 저는 유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은 안정성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혁신의 저해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입법자가 다양한 입법 형식으로 유연한 입법을 하거나 또는 유연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이 블록체인 환경에서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그다음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어떤 입법적 노력이나 행정적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만 우리나라가 블록체인에서도 어떤 선진국 대열에 빨리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